네, 지금부터 제10차 확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대표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주 극성을 부리는데 여러 가지로 참 국민들이 어렵습니다. 가축들도 많이 폐쇄가 되고 피해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오늘부터는 좀 비가 좀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이때 아주 녹조가 극심합니다. 저도 환노위를 하면서 그 수질 문제를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그 녹조가 극심해서 물에서 냄새가 나고 독성이 이렇게 있는 상황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4대강 문제가 현실화되는, 그 피해가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남조류에는 간암을 유발하는 그 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비가 와서 녹조는 없어져도 그 남조류 속에 있는 독성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태가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속이 하여튼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환경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변명한 것 같습니다만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낱낱이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돌을 막아놓으면은 그 녹조가 아니더라도 그 수질은 굉장히 악화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한강에서도 이 잠실 수중고 근처의 수질이 한강 중에서 제일 나쁩니다. 밑에 온이도 많이 끼고 그쪽에서는 취수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수질이 나쁜데 낙동강 같은 데는 불을 그동안에 여러 개를 막았기 때문에 유속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은 길이도 길고 면적도 넓어서 원래가 그 유속이 낮은 곳인데 불을 막았기 때문에 한 10배 가까이 유속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수질이 악화되지 않는다고 강변하는 것은 정말로 국민들 건강을 생각하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환노위원님들이 수질을 좀 더 정확하게 전문가들과 함께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새누리당의 공천 장세에 관한 뉴스가 계속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새누리당 그 후보들 토론회에서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후보한테 당시에 그 공천에 관련된 이런 잘못된 비리에 관련된 소문이 있었는데 그거를 들어본 적 있느냐고 누차 물어보니까 박근혜 후보가 자기도 들어본 적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미 공천 당시에 이런 얘기들이 새누리당 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사태가 불거진 것 같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조모 씨의 집에서 돈을 담았다고 하는 가방이 압수가 됐는데 검찰이 여러 날 동안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사실이 아주 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가방 사진은 이미 정모 비서관이 진술을 했고 또 선관위가 제출한 100쪽짜리 수사 의뢰서에도 그 얘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방을 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서야 검찰이 그것을 시인하는 이런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은폐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그냥 공천 장사의 사건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서 실제 뇌물 형식으로 아니면은 후원금 형식으로 광범위하게 돈이 유포되었다는 것이 정황상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차명으로 그 1,000만 원을 후원 등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부산 경남 지역의 공천에 그렇게 영향을 못 미칠 사람인데 그런 분에까지 이렇게 1,000만 원의 후원금을 줬다고 하는 것은 부산 지역의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많이 주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집권을 해서 고위직을 차지할 때 그리고 고위 당직을 맡을 때 그 집권 세력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 후보가 정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하신다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이 나라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을 전부 내치시고 정말로 그 올바로 나라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정치를 하지 않고서는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형이 구속되는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문단을 읽겠습니다. 현명철 국가인권위원장 참으로 말씀이 많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의 재산비리나 논문 표절 등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자격이 없는 분위기에 우리는 임명 철회를 수차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아직 임명을 하지 않으면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임명을 미루고 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면 임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특히 현명철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청와대, 국정원, 경찰 이런 곳에서 인권위에 간섭을 하고 이른바 인권위에 좌파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제거하도록 종용했다는 전 사무총장의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과거는 독립된 국가인권위원장이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행정관을 상대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자격 없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반대하는 현명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임명을 반드시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북한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새로운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보내고 6.28 새 경제 노선을 천명하는 등 변화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북한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새 경제 조치는 사실상 개혁 경제 노선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지만 우리 정부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했든 분명한 것은 북한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태동한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정부는 햇볕 정책을 과감하게 써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께서 북한의 수혜 지원을 결단하시면은 그 길을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의 길이 열릴 것이고 금강산 관광의 길도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적 지원의 오솔길이 교류 협력과 평화의 큰 길로 이어지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4대 종단에서 청원한 용산 철거민과 전공주 전 의원 등의 사면을 이번 8.15에 반드시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금년 8.15만 사면이 없는 해가 된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는 특별 사면의 수요가 필요 없다, 수요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사면이 아니고 국민이 필요할 때 하는 사면이 올바른 사면입니다. 용산 참사 두 개의 의문 영화를 통해서 확인되었듯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8.15에서 최소한 용산 철거민과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한기 최고위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녹조 현상이 우리의 환경과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다면 새누리당의 공천장사가 우리 정치와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천장사의 진상이 하루하루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의 멘붕 정도가 아니라 세붕의 단계를 향해서 진행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만큼 검찰은 공천 장사의 진상을 숨김없이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친박계 핵심에 의한 공천 장사는 새누리당의 12월 대선 자금 저수지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용감하게 답해줘야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 얘기지만 참고할 만한 역사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은 군인으로서 공화정을 유린하고 스스로 황제에 올랐습니다. 그의 조카인 나폴레옹 3세는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친위 쿠데타로 의회를 해산하고 또다시 황제에 등극했습니다. 나폴레옹 3세가 퇴진한 이후에 프랑스 국민들은 보나파르트 가문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시민혁명으로 쟁취한 공화정을 수호하기 위한 프랑스 국민들의 극약 처방이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군사 반란으로 헌정을 유린한 독재자의 딸로서 5.16 군사 반란과 유신 독재에 대해서 망언을 서슴지 않는 이가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매우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대선 예비 주자들의 분전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강기정 최고위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돈공천 문제는 사당화된 박근혜식 과거 정치의 총체적 부정사건입니다. 이 관련자들이 현기환, 현명희, 이정현, 현경대, 손수조 이 사람들은 박근혜 후보가 정말로 사랑한 사람들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선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재력가 현명희 의원의 돈이 박근혜 후보 사단을 감싸고 보호하는 실질적으로 박근혜 후보 스폰서 역할을 톡톡히 한 걸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쯤이면 박근혜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해야 될 거며 검찰은 혹여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축소 은폐하지 말고 이 공천 전반에 대한 수사로 분명히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제 민병두 의원이 박근혜 후보의 그 후원의 내역에 대해서 분석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정수정학회 임직원들의 후원금 문제하고 저축은행 불법 인수 의혹을 받고 있는 조카 함유진 그 조카 사이 박영우 씨로부터 후원금 내역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됐습니다만은 특히 이 박근혜 후보에게 그 후원금을 줬던 삼병섭 뉴 월코프 회장 이 고액
후원금 기부자. 이분에 대한 후원 내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조금 떨어지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선병석 뉴 월커프 회장은 이 황제 테니스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시 테니스협회 회장입니다. 또한 동시에 재벌가 자제들의 주가 조작 사건이었던 뉴 월커프 주가 조작 사건의 실질적인 배우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2006년 황제 테니스 논란이 한참 있던 그해 500만 원 후원금을 하고 또 2008년 주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되던 해에 또 500만 원을 후원하고 2010년 집행유예를 풀려난 그 다음 달에 또 500만 원을 후원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선병석 회장으로부터 받는 후원금이 주가 조작을 통해 조성된 자금이라면 이건 불법 정치 자금에 해당되고 이것이 사실이면 박근혜 후보는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선병석 회장이 특권과 비리의 주범으로 국민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의 고액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로만 보더라도 박근혜식 경제민주화가 주가 조작과 비리 주범과 함께하는 가짜 경제민주화다. 이 점이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인하시고 만약 이 돈이 주가 조작과 관련된 돈이라면 정치자금법상 되돌려줘야 할 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8일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큰 기대를 안 했고 우리 민주당의 이용섭 정책위장이 우리 민주당 안을 또한 발표했습니다마는 이 대한민국의 이 주요 화두와 시대 정신이 지금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8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에 회원제 골프장 세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법인 골프 회원권은 많게는 20억, 작게는 수천에서 수억짜리 골프 회원권입니다. 이 골프 회원권에게 이 감면 혜택이 1인당 한 21,120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서민 물가로 볼 때, 이 장바구니로 볼 때 이건 서민들에게 적지 않은 돈입니다. 전체 모아지면 수천억이 될 겁니다만은 그런데 이렇게 부자 감세 정책을 펼 때 우리 서민들의 대출 금리, 카드 금리는 슬금슬금 올려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서민들에게는 금리를 올려서, 대출 금리를 올려서 못 살게 하고 대신 부자 감세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시키는 이런 이명박식 정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우리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서 국회에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종걸 최고위원의 보도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영위원회 이정현 현경대 손수조 후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참여 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9일 조국면 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현기현 전 의원의 소환에 대해서 별로 소극적이고 홍준표 전 대표 무혐의 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3억 원 전달 가능성은 높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수사를 혹시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현기현 전 의원의 출국 금지 명단에서는 제외했습니다. 부산지검으로 배당한 것 자체가 좀 이상했습니다. 현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사하구 주택은 평소 비어있는 집이고 현 전 의원이 주로 머무는 집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안 했습니다. 해운대 그 모친 집이라고 하는 집에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조차 규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검찰이라면 그것은 바로 정치검찰 공작수사의 또 일예입니다. 공천의 최종 책임자 그리고
직원들의 대리 계산 행위들은 모두 주인에게 귀속됩니다. 그 주인이 누굽니까? 남 탓을 변명하고 사건을 축소하는 데 급급한 박근혜 의원이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2012년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부자 감세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실패한 엠미노믹스 박근혜 의원의 줄부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90조 원의 세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제 개편으로 늘어난 세수는 5년 동안 약 1조 6천억에 불과합니다. 박지원 장관은 큰 정치 일정을 앞둔 정기국회에서 비과세 감면 대폭 정비가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든다고 하면서 이번 세제 개편안이 대통령 선거를 고려한 것이라는 것을 풍겼습니다. 법인세 최저한세율 1% 포인트 인상에도 예외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재벌 부담은 역시 제자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성 LGGS 실효세율은 12% 이하입니다. 그리고 조세 감면의 84%가 모두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여러 감면 정책들이 재벌과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 감면액의 84%가 대기업에 귀속되어 있고 중소기업은 나머지 한 15%입니다. 최저한세율에 예외되는 조세 감면 항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더욱 높여서 현실화해야 합니다. 이번 납세자 연맹에서는 소득세, 직장인 상당수의 부담이 아주 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5,500만 원 근로소득자는 내년 임금 물가상승률을 똑같이 3% 가정할 때 명목임금이 165만 원 늘어나서 소득세와 지방세 소득세를 26만 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가 6만 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로 인해서 추가 부담 7만 원, 올해부터 39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민 민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우상호 최고위원의 모두만 듣겠습니다. 네, 강기정 최고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후원금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박근혜 의원의 후원에 고액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정수정학회의 최필립 이사장과 부인, 세 자녀, 그리고 정수정학회 사무처장으로부터 총 4,500만 원, 그리고 정수정학회 장학생 출신 모임 회장으로부터 총 4천만 원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의원은 정수장학회에 대한 역사적 청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많은 질문에 정수장학회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면서 스스로 회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이 없다고 하는 단체의 관련자로부터 이렇게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은 뭐라고 해명하겠습니까? 과거에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있을 때 수억 원의 연봉을 받고 혜택을 누리던 분이 과거사 문제가 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물러나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후원금을, 거액의 후원금을 수수해 온 것을 볼 때 이분은 장모를 통해서 수익을 올려온 정치 지도자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만합니다. 이제 민간인의 재산을 강탈해서 오랫동안 그 수익을 배분하고 향유해왔던 이 잘못된 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먼저 정수장학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의원의 입장을 반드시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남북 문제 이제 8월인데요. 8월 9일 베이징에서 북일 적십자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2002년 이후 10년 만의 접촉입니다. 미국도 7월 중순 북미 간의 뉴욕 채널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왕자 루이가 김정은과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 김정은 체제의 등장 이후에 각국은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어떤 것이 자국의 국익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외교적 노력과 정책적 검토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남한만이 이 문제에서 무관심하고 의도적으로 대화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남한만 왕따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지금이 바로 대화를 시도해서 북한의 변화와 남북 간의 관계 증진을 기할 절호의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수해 지원 및 인도적 지원을 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가동해서 우리 민족의 운명에 큰 변화가 올 남북 문제의 획기적 전환을 시도해야 할 때라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용두 장하나 최고위원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장하나입니다. 4대강 녹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드릴 수 없습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자 옛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의 녹조 현상이 고온 폭염과 가뭄에 인해서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려진 낙동강의 유속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통탄을 금할 수 없는데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합천부에 다녀온 사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녹조라 때만 얘기 드렸지만 녹색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강은 부패에 있었습니다. 좀 가까이 보여드리면요. 이게 낙동강 물입니다. 합천보 바로 옆에 있는 물이 이만큼 썩어 있습니다. 제가 손에서 악취가 아직도 안 가실 정도로 그야말로 썩은 물입니다. 일단 정부는 식수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보도 정수 처리 시설이 있기 때문에 녹조, 특히 그 중에서 독성 물질인 남조류가 있지만 정수만 하면 괜찮다고 얘기했는데요. 문제는 낙단보, 칠곡보, 함안보의 경우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대구, 경남 시민 여러분, 이번에는 정부와 환경부 주장을 믿지 마시고 물을 반드시 끓여 드시거나 식수를 함부로 이렇게 생활용수로 사용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어떤 정부의 태도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류경보제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것은 21개의 호수, 팔당호와 같은 호수와 그 다음에 한강만 이 조류경보제 시행 대상인데요. 문제는 조류경보제 그 시행 그 기준에 밀어볼 때 지금 낙동강은 조류주의보가 아니라 조류경보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식수가 안전하다고 하고 정수처리 시설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일단은 믿고 드시라는 정부의 태도가 저는 너무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여기에 많은 시민 여러분들,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동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낙동강 상류에서 하류까지의 유속이 얼마나 느려졌는지에 대해서 정부는 한 번도 확실한 대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제가 그 수자원공사에 그 자료를 요청을 했고 수자원공사가 곧 자료를 제출하겠노라고 처음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자료가 나오는 즉시 이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알 권리기에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정말 물을 끓여 드시던지 생활용수를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